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어린이날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은 정말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미국장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자, 나스닥이 0.49% 하락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뭔가? 바로 지역은행의 폭락이 이어지고 있어서 투자 심리가 나쁠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아마도 이런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미국의 중소은행인 팩웨스트 은행은 하루 만에 반토막이 났고, 퍼스트 호라이즌은 TD 은행과의 합병을 철회한다는 소식에 마이너스 30%, 또한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도 마이너스 60% 급락하는 등 이렇게 막 엄청나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미국의 경제 지표도 하나둘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지표도 현재 악화되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까 경기 둔화, 조금 더 나아가 경기 침체, 이러한 걱정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장이 또 빠졌고, 오늘 저녁에도 또 하락하면은 걱정이 우리가 월요일에 나올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와중에 호재 소식이 하나 있었죠. 그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애플 서프라이즈, 경기 침체 등 악재가 슬슬 나오는 상황에서 애플이 아이폰 판매에 힘입어 서프라이즈를 냈다는 소식입니다. 다만 이 와중에 매출은 작년에 비해 2.5% 감소했고, 순이익은 3.4% 줄어들어서 애플마저, 그 엄청난 애플마저 지금 현재 힘든 상황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애플은 두 개 분기 연속 매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투자들의 걱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 와중에도 예상보다는 잘 나오는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하니까 시간에서 2%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미국장도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이 와중에 팀쿡은 아직까지 대량 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놓고 있다며 지금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저녁에는 미국장이 조금이라도 반등해서 우리가 월요일날 갔을 때의 급락은 없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이어서 유럽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도 금리 인상을 했다는 소식. 유럽 ECB는 금리를 25bp 인상해 기준금리가 3.75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유럽은 그동안 7연속 금리를 인상해 왔고 12월부터 3월까지 3번 연속 빅스텝을 밟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금리를 올린 이유는 바로 인플레 때문이죠. 인플레를 잡으려고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7%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 야, 이거 계속 금리 급격히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베이비 스텝으로 돌아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라가르드 총재는 금리가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다며 우리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동의를 했다고 하며, 그러니까 금리 속도 조절은 했지만 더 올릴 가능성 아직 많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겠죠. 유럽도 지금 이런 상황인 걸 보니까 전 세계가 금리 때문에 난리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아이러니하죠. 금리 인하 기대감은 동시에 나오는 추이입니다. 아니 길이 아직 금리 인상도 안 끝났는데, 그런데 이미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을 슬슬 피우고 있으며 이에 국채 금리는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이르면은 9월, 늦어도 12월에는 25bp 정도는 하락을 할 거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물론 파월은 이틀 전에 말을 했었죠. 아직까지 금리 인하는 이르다, 그렇게 온도 조절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지만 경기 둔화 속도를 봤을 때 금리 인하는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죠. 금리 인하가 과연 호재일까 악재일까? 그만큼 안 좋으니까 인하를 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또 코로나 때 금리 인하의 그 효과를, 엄청난 효과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오긴 올 건데 과연 이게 호재일지 악재일지는 조금 더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투자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걸 봤더니,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금리 인하는 성장주에게는 아주 큰 호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장주를 조금 더 담을 필요가 있고, 뭐 대표적으로는 게임주, 바이오,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이 와중에 반도체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경기 침체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이런 걱정, 과연 경기 둔화가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시나리오를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맞을 확률이 한 10%도 안 되는 저 기리스의 뇌피셜이고요. 그냥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구나, 이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금리 인상이 곧 끝나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연말에는 경기 둔화 때문에 금리 인하까지 있을 것으로 현재 전문가들은 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증시 흐름은 어떨까? 일단 지금은 조금 지지부진하지만, 그런데 금리 인상이 멈추는 시점이 딱 나오는 그 순간 성장주를 비롯한 그러한 주식들과 그리고 증시가 달려나갈 확률이 꽤나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겠죠.
뭐 짧으면 한 달, 뭐 길어봐야 두 달 이 정도 달리다가 잠깐만, 야 근데 우리 너무 많이 달려온 거 아니냐? 경기 침체 이거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오른쪽으로 기다가 금리 인상이 멈춘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쭉 올라갔다가 여기서 걱정이 터진다는 거겠죠. 혹은 어떠한 리스크가 터지면서 그때부터 급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올린 거 전부 다 반납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지금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올지 그건 앞으로 나오는 리스크, 경기 침체 정도 이런 걸 봐야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이 하락이 크면 클수록 코로나와 비슷한 부자 되는 기회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만큼 하락하지는 않겠지만 시장이 한 10% 정도 빠지면은 개별 종목은 한 20%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만 잘 버티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그때 또 우리가 적절한 투자를 진행한다면은 올 1월부터 3월까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 정도 수익을 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 앞으로 조금 더 보고 이제 저 길이 또 지속적으로 시나리오를 바꾸겠지만, 일단 지금 생각으로는 지금은 뭐 주식 팔 때는 아닌 것 같고, 금리 인상이 멈추는 시점 증시가 급등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조금씩 현금 비중을 가져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저 길이 또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또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종합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 연말에 부자 되는 기회가 온다면 그거 꼭 놓치지 말기로 해요. 다음입니다. 채권왕 또 경고하는 중. 뭔가 좀 너무 안 좋은 소식만 있나 싶지만, 그런데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런 뉴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만 더 보자면은 월가의 채권왕이라고 불리는 건들락이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추가 인상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0.75나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자,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채권이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채권을 지금 사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경기 침체가 걱정이 되고 금리 인하가 빨리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채권에 대해서 미리 공부해서 내 자산의 몇 프로 정도는 챙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날 관련 소식을 봐야겠죠. 엄마, 나 선물 대신에 주식 사줘요. 야, 그렇게 말하는 애들 또 많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뭘 사줘야 되나 이걸 봤더니 전문가들의 픽을 살펴보니 국민주식 삼성전자를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율주행을 고려한 현대차도 있고, 엔비디아, 마소 같은 주식도 AI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고려해서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ETF를 본다면 배당이 높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VNQ, 이러한 ETF를 추천을 했다고 하네요. 자, 참고로 과거에는 어떤 기업이 인기였나 봤더니 네이버와 삼성전자를 많이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미성년 주주는 무려 43만 명, 네이버도 3년 만에 30% 넘게 미성년 주주가 급증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걸 보니까 잠깐만, 이거 얘네들 다 위에서 많이 떨어진 애들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어린이날 추천주가 딱 뜰 때 그때는 아마도 그 시대에서 가장 유망한 기업을 또 꼽는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보통은 그러한 유망한 기업이 매년 좋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고점 판도기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물론 시간이 나중에 흐르고 나면은 한 몇 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한 1년에서 2년 전이죠. 그때 어린이들이 샀던 그 가격은 전부 다 회복하겠지만, 어쨌든 이 시대에 가장 유망한 기업들을 꼽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생각은 해봐야겠네요. 다음입니다. 미국 디폴트 이야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안 좋은 소식이니까 그냥 빠르게 볼게요. 자, 디폴트가 가까워지긴 했나 봅니다. 연속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여러 시나리오를 체크를 해봐야겠죠. 일단 1번 합의가 깔끔하게 된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2번 디폴트가 터진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적은 없지만 혹시나 생긴다면 신용 등급 강등, 주가는 하루아침에 5%에서 7% 급락, 경기 침체 확실 시 이러한 상황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투닥투닥 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을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가능성이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끝까지 실랑이 하다가 극적 타결하는 경우인데요. 뭐 이것도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볼 수 있지만, 과거 2011년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었죠. 그때 증시는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때도 신용 등급이 하락한 적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혹시나 한 5월 중순이 넘어갔는데도 아직도 디폴트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때는 살짝 몸을 사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영문 안 써요. 키움증권의 어플 영문을 삭제하는 투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들 대상으로 가장 특화된 증권사인데, 이번 폭락 사태 회장이 자꾸 언급되면서 내가 뭘 믿고 키움을 쓰냐 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키움증권에서는 위기감을 느꼈나 봅니다. 김익래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열어 사퇴를 한다고 정했으며 주식 매각한 605억 원은 사회 환원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과연 억울해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책임 회피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걸 뭐 당사자가 아니니까 알 수는 없겠지만 기가 막히게 또 매각 시점이 너무 또 절묘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진실 밝혀지면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북한, 더 강력한 무기 개발할 것. 북한이 이번 워싱턴 선언을 비난하며 더 강력한 핵, 미사일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소식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침 이번 주 주말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뭔가 어떤 도발이 나올 확률이 꽤나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 봐야겠네요. 러시아 푸틴 암살은 미국이 하려고 했다. 갑자기 이제는 미국이 드론 암살의 배후라고 러시아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미국은 우리랑 상관없는데요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러시아는 그냥 명분이 필요한 거겠죠. 러시아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를 동시다발적으로 미사일 공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 흑해 곡물 수출 협상 재개. 오는 18일 만료되는 흑해 곡물 수출 협상 오늘부터 실무 논의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다만 러시아가 원하는 게 좀 많죠. 협상 조건으로 러시아 농업은행의 스위프트 복귀, 보험 및 항만 접근 문제 등 이러한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러시아가 답답한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투닥투닥 협상이 질질 끌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결과를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